저는 환경에 관심이 많은 평범한 직장인 황승용이라고 하고요. 지구 닦는 사람들 와이퍼스라는 모임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라기엔 좀 부끄럽고 닦는 사람 모임장이라고 해서 닭장이라고 호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와이퍼스는 닦는 사람 와이퍼에 지구 어얼스를 합친 단어고요. 그래서 지구 닦는 사람들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정화 활동, 쓰레기를 줍는 정화 활동을 중심으로 나무도 심고, 그리고 업사이클링 체험 같은 것도 하고, 아니면 좀 환경 관련한 캠페인도 좀 진행하거나, 이렇게 좀 다양한 환경 활동을 최대한 재밌고 가볍게 이렇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커뮤니티입니다. 일단 개인적으로는 제가 거북이 코에 빨대가 낀 영상을 보고 일단 좀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잔인하기도 하고 왜 빨대가 저기 있지? 이런 거에 좀 충격을 받기도 했고, 그래서 일단 그 영상을 보고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저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환경 다큐멘터리를 좀 찾아보다가 플라스틱 지구라는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고, 거기에 이제 라이언 힝맨이라는 8살 꼬마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이제 아이가 3살 때부터 그 캘리포니아 해변에 쓰레기를 주워서 그걸 리사이클링 센터에 팔고 그렇게 수익도 올리고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년 한 1,000만 원 정도 수익도 올리고, 그래서 이제 한 5년 지나니까 한 5천만 원도 모아서 라이언즈 리사이클이라는 회사도 열고, 아버지 이사시키고 자기가 대표하고 막 이런 걸 이제 보는데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그 친구가 막 8살도 하는데 이거 식은 죽 먹기다, 누구나 할 수 있다, 그 메시지가 되게 들었는데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이렇게 봉투 하나랑 진짜 장갑 끼고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하나를 줍기 시작한 게 지금까지의 활동에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일단은 좀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환경에 대한 인식이나 관심이 되게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혼자 시작한 거는 그 팬데믹 이전이긴 한데,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이제 와이퍼스를 설립하게 되니까 마침 또 코로나도 생기고, 그런 걸로 인해서 조금 더 활동이 왕성해진 것 같아요. 일단은 좀 쓰레기 같은 것나 활동에도 변화가 되게 많았는데, 예를 들어 쓰레기는 제가 최초에 쓰레기를 줍기 시작할 때는 길거리에서 마스크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진짜 바다 가면은 이렇게 파도에 마스크가 떠밀려 와요. 그만큼 쓰레기의 종류도 되게 많이 바뀌었고, 그 후에 이제 일회용 배달 용기나 아니면 테이크아웃 컵이나 이런 일회용품들의 사용도 굉장히 늘고, 역시 그런 쓰레기 역시 플로깅 할 때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플로깅의 형태는 예전에는 와글와글 모여서 얘기도 많이 나누고 끝나고 식사도 하러 가고 이런 되게 에너지 넘치는 즐거운 그런 모임이었다면, 지금은 조금 더 이제 언택트로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 소수의 인원으로 좀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언택트 캠페인을 좀 진행한다든지 그렇게 방법도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일 쉽고 돈이 안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그냥 쓰레기 봉투 하나만 있고 집에서 장갑이나 집게 하나만 챙겨서 나가면 정말 누구나 되게 쉽게 동참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게 그리고 어느 정도 운동 효과도 있고, 최근에는 또 러닝 크루 같은 데서 플로깅 접목해서 또 많이 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의 이유들이 겹쳐서 인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산에 한번 놀러 갔거든요. 광안리 해수욕장에 쓰레기가 엄청 많은 거예요, 진짜. 근데 그 쓰레기 밭에서 이렇게 아이는 그 파도를 즐기면서 놀고 있고, 그리고 뒤에서 이제 어머니가 가족들이 사진을 찍고 있는데, 그 모습이 되게 이질적이더라고요, 저는. 옆에 저는 쓰레기 줍고 있는데, 쓰레기 줍고 있고, 여기서는 아이한테 만세해봐, 점프해봐 하고 있는데, 옆에 페트병 떠다니고, 마스크 떠다니고, 비닐 떠다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미 저렇게 쓰레기에 파묻혀 사는 게 되게 익숙해진 상태로 사는 건가? 그런 좀 인상을 받았던 기억이에요. 와이퍼스는 산이나 바다나 동네나 진짜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그 중에 좀 꽁초가 부각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꽁초가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꽁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볼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주워서 일단 제조사로 보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조사에 그 플라스틱 필터를 생분해가 되는 걸로 좀 바꿔달라,
그리고 만약에 이제 꽁초 같은 걸 주워오면 뭐 리워드 같은 거를 준다든지 뭐 할인을 제공한다든지 이제 뭐 그런 거를 좀 해봐라. 그리고 맨날 금연 홍보만 하지 말고 너네 제품 플라스틱인 거 홍보해라. 막 이런 거를 이제 요청하고 막 손편지도 적으면서 이렇게 꽁초를 막 보냈어요. 네, 이제 그렇게 했는데 답변이 제대로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7,000개피 보냈다가 이제 그 다음에 또 25,000개피 보내서 지금까지 30,000개피 이상을 보내왔고, 그렇게 해도 계속 무시하길래 이번에는 좀 정책적인 변화를 좀 요청을 하면 좋겠다 해서 이제 환경부 장관한테 편지 쓰기라는 캠페인을 진행을 했고, 전국에서 이제 학생분들 그리고 막 미취학 아동들 막 5살, 6살부터 시작해서 막 60대 어르신까지 진짜 다양한 분들이 어쨌든 동참을 해서 한 176통? 예, 170통이 넘는 편지가 전국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이게 그래도 캠페인이 환경부 장관에게 편지 쓰기인데 환경부 장관에게 주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막 여기저기 전화를 막 들 쑤셨죠. 네, 한 200통 정도 막 전화를 걸어서 네, 저저번 주에 네, 직접 전달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편지를 가장 잘 쓴 학생이 대표로 네, 그 편지 꾸러미를 들고 환경부 장관께 전달을 드리는, 네, 그게 제일 좀 저한테는 의미가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환경부 장관님이 이제 나중에 저희 얼굴도 기억을 해주시고, 제가 그 후에 이제 운이 좋게 환경부 장관상 받게 돼서 시상식을 갔는데, 네, 막 미리 인사말하고 이렇게 내려오시면서 얼굴 알아보고 막 주먹치기 한번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런 게 참 그냥 혼자 쓰레기 하나를 줍는 걸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바뀌어서 환경부 장관도 알게 되고, 네, 그리고 계속 언론에 이런 와이퍼스의 활동이 노출이 된다는 것 자체가 네,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일단 주워보시면 알게 될 모토인데요. 네, 예를 들어 꽁초만 좀 예를 다시 들어보면은 저희가 지금까지 뭐 제조사에 주워서 보낸 꽁초가 한 3만 개피가 조금 넘고, 지금도 막 제가 또 보내려고 모으고 있는 게 한 이제 2만 개피가 넘었으니까 저희가 한 5만 개피를 주웠다고 쳐볼게요. 근데 하루에 우리나라에서만 버려지는 담배 꽁초의 개수가 1,200만 개피가 넘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3만 개피를 보냈지만 한 0.2%에 불과해요. 네, 많이 잡아봤자 0.3%?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열심히 주워도 버리는 사람들이 그만 버리지 않으면 99.7%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애초에 안 버리는 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실제로 쓰레기를 주워보면 막 일회용 컵, 배달용기, 페트 막 이런 온갖 쓰레기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종류의 쓰레기나 물품을 안 써야 우리가 이런 걸 안 주울 수 있겠구나. 결국은 아무리 열심히 주워도 그런 산업 자체나 이런 문화 자체가 일회용을 쓰는 문화가 없어지고, 예를 들어 뭐 유통 같은 거 할 때 기본적으로 포장이 돼서 나오는 그런 플라스틱이나 비닐 같은 게 없어지지 않으면은 이거는 아무리 열심히 주워도 궁극적인 해결은 할 수가 없다라는 게 이제 저희끼리 실제로 활동을 해보면서 나온 결론이에요. 뭐 저는 이렇게 좀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걸 막 널리 알리고 하다 보니 우연치 않게 환경활동 하는 사람 중에 운이 좋게 이렇게 많이 그래도 소개도 되고 한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분 중에 정말 열심히 제로웨이스트나 이런 환경을 위해 활동하시는 뭐 어르신이나 이런 분들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은 저도 되게 많이 영감을 받고, 와이퍼스에 특히 이제 그런 분들이 모여 계시니까 매일같이 플로깅하고 매일같이 이렇게 쓰레기 줍고 이런 활동 하시면서 인증하시면 저희가 막 박수 쳐드리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진짜 실천력이나 행동력에 대해서 너무 존경하고 네,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또 막 와이퍼스 응원해 주시면 저도 너무 고맙고, 네, 그래서 네, 이렇게 회사를 다니면서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환경활동이 좀 어렵다는 그 편견을 좀 극복을 하시면 좋겠어요. 일단 보통 뭐 이렇게 환경활동 딱 하면 이제 분리배출부터 시작을 하지만, 이제 분리배출이나 이런 거를 진짜 관심을 갖고 잘해야 아, 이거는 왜 이렇게 분리배출하기 어렵게 만들어졌지? 막 이런 거부터 다시 되게 깊은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깊게 조금 동참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가볍게라도 좀 진지하게 관심은 가져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환경활동하는 거 진짜 쉬우니까 일단 그냥 쓰레기 봉투 하나 들고 집게 하나 들고 일단 길거리 이렇게 산책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운동하실 때, 등산하실 때, 아니면 바다 놀러 가셨을 때
하나를 딱 줍기 시작하는 순간 주변에 쓰레기들이 막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쓰레기들이 어디서 왔지에 대한 고민도 할 수 있게 되고 하니까 네, 한번 해보시길 추천을 드리고, 혼자 하기 너무 부끄럽다 그러면은 와이퍼스로 오셔서 네, 와이퍼스 멤버분들이 진행할 때 한번 참여를 해보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가 이제 조만간 어플리케이션도 나오니까 그럼 막 어플에 이제 막 사람 모집하는 그런 글, 막 그런 글도 막 올라올 거니까 이제 그거 보고 참여를 해주셔도 되고, 관심 한 번만 갖고 솔직히 검색 한 번만 하시면 환경활동 하실 수 있는 루트는 엄청 많습니다. 그 한 번의 용기만 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로 웨이스트는 쓰레기를 줍기 시작하면 되게 당연한 수순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마스크가 많지? 그러다 보면 이제 다회용 마스크는 없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고, 페트병 배달 용기 막 이런 것들 보면 일회용기들 이런 걸 보면 애초에 이걸 안 써야 되구나.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텀블러를 들고 다니게 되고, 그렇게 제로 웨이스트가 하나의 행동이라기보다는 그냥 가치관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비건은 저는 사실 먹는 거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쓰레기를 주우면서도 음식은 못 바꿀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들이 쓰레기를 줍지 않는 대신에 비건을 하는 거고, 그럼 나는 고기도 열심히 먹고 해산물도 열심히 먹되 쓰레기를 열심히 주워야지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일단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이런 탄소가스 중에 육식으로 발생되는 거랑, 그리고 비행기, 기차, 자동차, 버스, 배를 다 합친 운송수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랑 이 탄소 배출량은 거의 비슷해요. 네, 외려 육식 쪽에 발생되는 게 좀 더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알게 되면서부터 조금씩 줄이기도 시작했고, 이 비건 쪽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그 고기로 태어나서라는 책이 있어요. 한승태 작가님의 고기로 태어나서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병아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병아리가 이제 실제로 태어나면 이제 암컷, 그리고 그 치킨용 육개, 그리고 그냥 수컷,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암컷은 낳자마자 이런 A4용지만한 데서 갇혀서 이제 평생 알라타 죽는 거고, 그리고 치킨이 되는 그런 육개는 이게 사료를 주면 한 6주 정도면 저희가 먹는 사이즈로 커요. 그러니까 효율성이 좋겠죠. 근데 빨리 크지도 않고 알도 낳지 못하는 이제 수평아리가 남게 되거든요. 그 병아리들이 그냥 태어나자마자 몇 분 만에 바로 죽음을 맞이해요. 그렇게 죽는 수평아리의 숫자가 우리나라에서만 한 4,500만 마리 정도 됩니다. 저희 인구 수준의 수평아리가 매년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가 너무 좀 충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좀 건강하게 유기농으로 그 생산되는 이제 계란을 찾아 먹기 시작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진짜 좋아하던 햄버거나 피자나 치킨이나 이런 육류 소비를 좀 줄이게 되고, 일주일에 최소한 3-4번씩 먹었는데 그렇게 좀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기후 위기에 육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니까 이게 점점 하나로 모이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미션을 정했어요. 네, 모두가 지구 닦는 사람들이라고. 네, 그래서 저희는 이런 환경 활동하고 이런 플로깅 활동하고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의 인식 변화를 좀 이렇게 계속 일깨우고 유도하고, 그리고 실제 이 기후 위기에서 되게 소외되는 계층들이 있거든요. 특히 소외계층 아동들, 복지센터에 있는 아동들, 그리고 조성가정 아동들, 특히 이런 경제력에 취약한 아동들이 이 기후위기에 먼저 가장 큰 피해를 입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도 이 기후위기라는 데서 너무 이렇게 소외되지 않게 와이퍼스에서 좀 같이 품고 가려는 계획도 좀 가지고 있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와이퍼스가 한 10만 명에서 100만 명 정도 되어서 이 닭원들이라는 이 멤버분들끼리 서로 그냥 장 보러 같이 가고, 네, 놀러 같이 다니고, 막 캠핑 가는데 미리 쌀이랑 이런 거 다 같이 모여서 싸서 가고, 지금 조금씩 그런 활동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와이퍼스 이제 그 단톡방에서 만난 사람들끼리 어느 정도 같은 지역에서 플로깅 열면 가서 만나가지고 친해져서 그 뒤로 그냥 인연이 돼서 활동하고, 제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부분은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 와이퍼스라는 큰 울타리 내에 저희 모두도 포함되고,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소외계층의 아동들이나 아니면 소외계층의 어르신들이나
그런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좀 같이 갈 수 있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